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대략 11시간 동안 이어졌던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여기 사회자 한 명이 눈에 띄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잠시 연결해서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긴 시간 사회를 보셨습니다. 네, 네. 간담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입장을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어제 국회에서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고요. 당연히 네. 인사청문회에 비해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나 도덕적 문제, 그다음에 자질과 관련된, 그다음에 사법개혁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폭넓게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보신 국민들께서 물론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정 부분은 해소됐고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대략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계획 없이 거의 실제 시간이 거의 8시간 20분, 한 500분 정도 되는 시간을 네. 사실 사전에 아무런 기자들과 조율 없이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네. 기간 동안 후보자가 흔들림 없이 솔직하고 그다음에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한이나 그런 관계로 충분히 납득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후에 잘 다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검찰 조사가 되니까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해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사회 왜 보신 거예요? 저요? 네. 어,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건 후보자 측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보자 저한테. 측에서. 네, 저는 이걸 하게 됐다고 아침에 긴박하게 오전에 당대표실과 원내대표 쪽에 연락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자를 누가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사실 정치인, 비정치인 쪽이 어느 쪽이 좋을지 네. 또 누가 하면 좋을지 했는데 모든 기준은 후보자가 편한 사람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후보자 측에서 저에게 요청을 왔기 때문에 제가 당의 대변인이고 피할 이유도 없고 해서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이 중립성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네.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은 사회를 보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좀 네.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네. 어제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이긴 하지만 네. 어제 당에서 그 행사를 지원하고 협조한 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도 일정 정도 그 행사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제3자가 해야 된다. 누가 하더라도 어제 사회는 조국 수석과 일정 정도 교감이 있는 분이 하게 됐었고 중립성 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당시에서 누가 해서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를 보면서 매우 객관적으로 했다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이제 형식상 어찌됐든 어떤 비판의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형식상도 그랬고 실제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후보자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게 혹은 보충 설명 같은 걸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SBS 보도가 기폭제가 된 거로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죠? 네네. 네, SBS에서 8시에 질문이 무제하다더니 답변도 제한하고 추가 질문도 못하고 조국 후보한테 유리했다. 이게 사실 완전히 오보였어요. 네. SBS 우리 여당 출입 반장이 저한테 사과를 했고 내일 저희는 그랬습니까? 정정보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요. 상황 네. 설명을 할게요. 네네. 어제 생방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드렸습니다. 6시에 정확히 종료하고 정확히 7시에 시작한다고. 네. 3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조선일보 기자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된다, 질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 짧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 마이크를 줬는데 짧게 하지 않고 질문이 길어져서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이 안 나와서 네. 그럼 딱 여기서 끊고 질문 하나만 끊고 다음 질문은 다음에 드리겠다 해서 끄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6시에 끝났고 그 기자분은 따로 제가 끝나고 만나서
재개되면 바로 저 답변 연결 드리겠다고 해서 나중에 한 2번 정도 더 질문하셨어요. 아무 네. 문제가 없고 SBS는 그 6시 상황까지만 체크하고 자신들이 오버를 한 거죠. 그건 저희 정식으로 제가 항의했고 SBS에서 사과를 했고요. 저희는 정정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일부 언론들의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네. 기사들이 반복되면서 좀 의도된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뭐 방송사나 이런 데서는 생중계하는 그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기자들도 또 마감 시간 등등 있어서 이왕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면 하루 연기해서 오늘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사실 법정 기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인사청문회요. 그래서 오늘까지 청문회가 이어지는 2일, 3일 이어지는 게 법정 기일을 넘었으면 사실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회가 합의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사청문회 연속성사에서 양해가 됐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후보자 입장에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청문 기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청문회는 못하게 되고 그 기간 내내 후보자는 아무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네.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제 9월 2일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네.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후보자가 그런 요청을 했고 기자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서 요청이 왔고 기일 연장은 더 어렵다. 다만 시간은 좀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방송사 등의 상황 감안해서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간 한 1시간 정도는 연기가 가능하다 했는데 한 3시 반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3시 반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기자분들께서 질문이나 준비하기 시간이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뭐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0일 이상 3주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질문할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했습니다. 6일까지 네. 요청했는데 그 안에 어떤 변수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뭐 정의당이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를 이제라도 연다던가. 네. 네. 저희들은 6일, 대통령께서 6일 안으로 청문회를 다시 하라고 9월 6일까지 재지정해서 송부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법적 기일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데 저희들이 굳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네. 충분히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 관련된 의혹을 해명해야 되고요. 또 청문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자간담회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밝히고 입증하는 것이 저도 우리 당도 좋고 조국 후보자에게도 좋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